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다 터진 인형이 무얼하고 시장까지 안 나가겠대?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부산 국제시장은 여전히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었어요. 시장 골목 구석구석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빼곡했죠. 그 중에서도 국제시장 안쪽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잡화점은 전제 피난민 2세대인 14살 소년 민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민호네 가족은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어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한쪽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켰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부평깡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왔고 민호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아버지를 도왔어요. 가게엔 온갖 잡화가 다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비누, 양초부터 시작해서 바늘, 실, 단추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없는 게 없었죠. 민호는 손님들에게 물건 값을 받고 거스름 돈을 계산하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장사꾼의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런 민호에게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 건 1957년 봄이었어요. 잡화점 바로 옆에 재봉틀 소리가 요란한 양장점이 새로 문을 열었거든요. 양장점 주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재봉사 박기술자였는데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민호의 관심을 끈 건 양장점 주인이 아니라 그의 딸 수진이었죠. 수진이는 민호보다 1살 어린 13살이었어요.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어요. 수진이는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 가게에 와서 단추를 달거나 실밥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어요. 민호네 가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늘 들렸죠. 처음 마주친 건 어느 화창한 봄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민호가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들고 가게 앞 골목에 나와 앉아 있는데 수진이도 양장점 앞에 나와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엔 불과 3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됐어요.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새로 이사 왔지.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우리 아빠가 여기서 양장점 하시게 됐어. 나는 민호야. 옆에 잡화점 하는 집 아들이야. 나는 수진이야. 잘 부탁해.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그날부터 민호와 수진이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가게 앞 골목에서 만나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편해졌죠. 민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수진이는 아버지가 만드는 옷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아빠가 어제 시장 상인회장 부인 한복 치마 저고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예뻤어요. 비단에 자수를 놓은 건데 나도 나중에 그런 옷 입어보고 싶어요. 그럼 너도 재봉 배워?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늘에 손가락 찔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민호는 수진이의 손을 보았어요. 작고 하얀 손가락 여기저기에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었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조심해야지. 손가락 다치면 아프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혔는지 바늘에 찔려도 안 아프시대요. 여름이 되자 국제시장은 더욱 북적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민호는 더위에 지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손님을 맞았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운 날씨에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땀이 비 오듯 쏟아졌거든요. 그런 날이면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시장 안쪽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우물가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민호와 수진이는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마셨죠. 아, 시원하다. 이 맛에 산다니까. 민호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물을 마시고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민호야,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아버지 가게 물려받아서 장사하겠지 뭐. 너는? 나는 재봉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처럼 멋진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민호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넌 분명 훌륭한 재봉사가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너는 손재주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쁘잖아.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고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가을이 오자 시장 골목은 추석 준비로 더욱 분주해졌어요. 민호네 잡화점에는 제사상에 올릴 촛불과 향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수진이네 양장점도 마찬가지였죠. 명절 한복을 맞추려는 사람들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호야, 우리 아빠가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재봉틀에 손가락이 끼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민호는 곧장 양장점으로 달려갔어요. 박 기술자는 손가락을 헝겊으로 감싼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재빨리 가게로 돌아가 어머니가 상비해둔 약과 붕대를 가져왔죠. 아저씨, 이걸로 손가락 감으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다, 민호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아저씨는 금방 나으실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다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수진이의 눈물 어린 얼굴도요. 민호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수진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겨울이 되자 부산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국제시장 골목은 추위에 떨면서도 여전히 활기찼죠. 민호와 수진이는 추운 날씨에도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골목에서 만났어요. 다만 이제는 따뜻한 국밥집 처마 밑에 앉아서 밥을 먹었죠. 민호야, 너 손 시려워 보여. 장갑 안 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손을 호호 불며 대답했어요. 장갑 끼면 물건 정리하기 불편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빨간색 털실로 짠 장갑이었죠. 이거 내가 짰어요. 너 주려고. 받아요. 민호는 깜짝 놀라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언제 이런 걸 만들었어? 밤에 잠 안 올 때 조금씩 짰어요.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민호는 장갑을 받아서 껴봤어요. 손에 딱 맞았죠. 따뜻함이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민호는 그날 밤 장갑을 끼고 자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벗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벗긴 했지만 베개 밑에 고이 넣어두고 잤어요. 1958년이 되었어요. 민호는 이제 15살이 되었고 수진이는 14살이 되었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설렜어요. 봄이 되자 국제시장엔 벚꽃이 흩날렸어요. 시장 입구에 있는 오래된 벚나무에서 꽃이 피 떨어져 골목을 하얗게 물들였죠. 민호와 수진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너 이번 여름에 뭐 하고 싶어? 바다 가보고 싶어요. 부산에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가자. 해운대 백사장 가면 정말 좋아. 정말 같이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보자.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름이 오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민호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호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걸 직감했죠. 무슨 일이야, 수진아? 수진이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가게 됐어요. 민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 이사, 갑자기 왜? 우리 아빠 친구분이 서울에서 큰 양장점을 하시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대요. 아빠가 손가락 다친 이후로 계속 걱정하셨거든요. 서울 가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요. 그럼 언제 가는데? 다음 달 초에요. 민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달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거였어요. 수진이와 헤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너는 가기 싫지 않아?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가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 따라가야죠. 민호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자기가 울면 수진이는 더 슬플 테니까. 알았어. 그럼 가기 전까지 매일 만나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부터 민호와 수진이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 열기 전에도 만나고 저녁 늦게 가게 문 닫은 후에도 만났어요.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야, 나 서울 가면 편지 쓸게요. 나도 쓸게. 매주 한 통씩 쓸게.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쓴다고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이사 가기 일주일 전 민호는 결심했어요. 수진이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민호는 용돈을 조금씩 모았지만 수진이에게 줄 만한 제대로 된 선물을 살 만큼은 안 됐어요. 그래서 민호는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수진이네 양장점에서 나온 자투리 헝겊을 모아서 작은 인형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민호는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밤마다 민호는 촛불을 켜놓고 바늘과 실을 들었어요.
처음엔 바늘에 실 꿰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니까 바늘이 휘어지고 힘을 빼니까 실이 빠져나갔죠. 몇 번이고 실패하다가 겨우 바늘에 실을 꿰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헝겊을 자르는 일이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헝겊 조각들을 작은 사람 모양으로 자르고 그걸 바느질로 이어 붙였어요. 바느질이 서툴러서 삐뚤빼뚤했지만 민호는 정성을 다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났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수진이도 재봉을 배우면서 손가락이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 고통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작업한 끝에 드디어 인형이 완성됐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인형이었죠.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 모양이었어요. 얼굴은 검은 실로 눈과 입을 수놓았는데 웃는 얼굴이었어요. 민호는 인형을 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서울에 가서도 이 인형을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고요. 이사 가기 하루 전날 민호는 수진이를 시장 뒤쪽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수진아, 이거 너 주려고 만들었어. 민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꺼냈어요. 수진이는 인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응. 바느질이 서툴러서 좀 못생겼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정말 고마워, 민호야. 수진이는 인형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나 이거 평생 간직할게. 이걸 보면 너 생각날 거야. 나도 너 절대 안 잊을게. 나중에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응, 꼭 다시 만나자.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요. 다음 날 수진이네 가족은 이른 아침에 부산역으로 떠났어요. 민호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역까지 배웅을 갔어요. 역 앞에는 서울로 가는 사람들로 붐볐죠. 잘 가, 수진아. 편지 꼭 써. 응. 너도 잘 있어, 민호야. 건강해야 해. 기차가 출발한다는 신호가 울렸어요. 수진이는 기차에 올라타고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도 손을 흔들며 기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렇게 수진이는 떠났어요. 민호의 곁을 떠나서 멀리 서울로 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민호와 수진이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수진이는 서울 생활이 낯설지만 적응하고 있다고 썼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양장점이 크고 번창해서 가족 모두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죠. 민호도 편지를 썼어요. 국제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있다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자기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썼어요.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쓰지 못했어요. 보고 싶다는 말, 그리워한다는 말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편지가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가 석 달에 한 번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계속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죠. 수진이네 주소로 보낸 편지가 돌아오지도 않는 걸 보면 주소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답장을 안 하는 거였어요. 민호는 상처받았어요. 왜 답장을 안 하는 걸까요?
자기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자기는 필요 없어진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수진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수진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민호는 20살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도왔어요. 아버지의 다리가 점점 안 좋아져서 민호가 가게를 거의 혼자 운영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오셨고요. 이 국제시장은 60년대를 거쳐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발전했어요. 전쟁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러던 중 민호는 선을 보게 됐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이웃집 딸과 맞선을 본 거예요. 착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수진이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성화가 심해지자 민호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25살 때였어요. 신부는 시장 안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집딸이었어요.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민호는 신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썼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민호는 아이를 보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추억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었어요. 민호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잡화점 하나를 더 열어서 2개의 가게를 운영했어요. 장사는 잘 됐어요. 70년대 중반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졌거든요. 그렇게 민호는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아갔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국제시장은 민호의 삶의 터전이었고 민호는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민호는 수진이를 떠올렸어요. 특히 봄이 되어 벚꽃이 필 때면요. 그때 수진이와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골목을 걸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봉사가 됐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민호는 궁금했지만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각자의 삶이 있는데 옛 추억을 들춰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80년대가 되자 국제시장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쇼핑 문화가 생겨났어요. 전통시장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국제시장은 여전히 부산의 명물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었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민호도 나이가 들었어요. 어느새 50대가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허리도 조금씩 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민호의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가게 일을 도왔어요. 90년대 말 민호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국제시장에서 보내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어요. 모두들 민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쟁 후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가족을 지킨 사람이라고요. 2000년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됐지만 민호에게는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공고가 났어요. 국제시장 일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을 헐고 새로운 상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죠. 민호네 가게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어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대의 흐름이었고 변화는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시장 상인회에서 작별 행사를 열었어요. 오랜 세월 국제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모여서 추억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민호도 참석했어요. 거기서 옛날 동료들을 만나고 옛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 씨, 자네도 여기서 오래 장사했지? 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치면 거의 5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다 추억이 되는구만.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어요. 전쟁 직후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터를 잡았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땀 흘렸던 이야기들이요. 행사가 끝나고 민호는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곧 사라질 이 골목을 마지막으로 걷고 싶었어요.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걷다가 민호는 멈춰 섰어요. 예전에 수진이네 양장점이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민호는 그 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민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저 찬바람만 골목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민호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이 가게가 예전에 잡화점이었나요? 민호는 돌아봤어요.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왠지 낯이 익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하던 가게예요. 여자는 민호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민호 씨 아니세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네, 제가 민호인데요. 누구시죠?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요. 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그 수진이? 수진이? 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변화가 서로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민호는 그 눈을 알아봤어요. 정말 수진이구나. 어떻게 여기에 재개발 소식을 듣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민호 씨를 찾아볼까 하고요. 나도 너를 가끔 생각했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 씨는 여기서 계속 장사하셨어요? 응. 평생을 여기서 보냈어.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지. 너는? 저도 결혼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아이도 둘 낳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요. 두 사람은 예전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씩 지나갔어요.
함께 점심을 먹던 골목, 시원한 물을 마시던 우물가, 석양을 보던 언덕이요. 모든 게 변했지만 추억만은 그대로였어요. 민호 씨, 사실 제가 편지 답장을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설명해야겠어요. 제가 서울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가 다시 크게 다치셨어요. 재봉틀에 손을 다쳐서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일을 해야 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15살 아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여유가 없었어요.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자꾸 흐르고 미안한 마음에 더 쓸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 다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났잖아.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낡은 인형이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 인형이요. 이거 민호 씨가 만들어준 인형이에요. 평생 간직했어요. 민호는 인형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40년 전 서툰 손으로 만들었던 그 인형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어요. 정말 간직하고 있었구나. 약속했잖아요. 평생 간직하겠다고요. 이걸 볼 때마다 민호 씨 생각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고요.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두 사람은 인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가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 소년 소녀처럼 가까웠어요. 민호 씨 후회돼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그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서울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 다시 만나서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골목을 걸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날처럼요. 주황빛 하늘이 국제시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곧 사라질 이 풍경을 두 사람은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민호 씨,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늦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미 2번이나 만났잖아. 한 번은 14살 때, 한 번은 50대에.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는 한 번 더 인형을 꺼내 보았어요. 그리고는 민호에게 건넸어요. 이거 민호 씨가 가지세요. 내가? 왜? 이건 민호 씨 마음이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받아뒀으니 이제는 돌려드릴게요. 대신 추억은 제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민호는 인형을 받았어요. 손 안에서 인형이 작게 느껴졌지만 무게는 무거웠어요. 40년의 무게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안녕히 계세요, 민호 씨. 수진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수진이의 모습을 40년 전 그날처럼요. 수진이가 골목 끝에서 한 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호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인형을 꼭 쥔 채로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잘 가, 수진아. 행복해. 민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민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어요.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생을 보낸 곳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슬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건물은 무너져도 추억은 남는다는 걸요. 이 자리에서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민호는 가방에서 인형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40년 전 수진이를 위해 만들었던 이 인형이 다시 자기 손에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낡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평생 이걸 간직해줘서. 민호는 인형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는 무너지는 시장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민호에게 이곳은 영원히 특별한 곳으로 남을 거예요. 수진이를 만났던 곳, 첫사랑을 키웠던 곳, 그리고 40년 만에 재회했던 곳이요.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국제시장의 오래된 건물들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호와 수진이의 이야기처럼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요. 사랑은 때로 이뤄지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남아요. 그리고 그 추억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요.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수진이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서울에서요. 수진아, 어디서든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민호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하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낡은 인형을 꼭 쥐고요.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요. 국제시장은 재개발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옛 국제시장이었어요. 민호도 새로운 곳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만큼 크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민호는 그 인형을 꺼내봤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4살 소녀의 얼굴, 그리고
20대 중반 여인의 얼굴이요. 잘 있지, 수진아. 민호는 인영에게 말을 걸었어요. 인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웃고 있을 거예요. 세월은 모든 걸 바꿔놓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민호와 수진이의 마음처럼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던 그 마음처럼요. 국제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삶은 계속됐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서.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가게 일에 집중했어요. 손님이 들어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인형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을 기약하며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민호는 다시 14살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국제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고 옆에는 수진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민호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어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추억이 쌓이고 그렇게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나눴던 진심 어린 순간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탱하게 해요. 민호에게 수진이가 그런 존재였어요. 4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국제시장은 변했지만 그곳에서 피어났던 사랑은 영원히 남았어요. 민호와 수진이의 가슴 속에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